순이가 오랫동안 이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점점 이제 몸이 말라가고 황달이 계속되어서 병원에 오시게 됐는데, 사실 복순이는 좀 현재 수의학에서 좀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이제 전국을 수배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연락이 되셔서 여기 오셨습니다. 복순이는 11살이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귀여운 한국개고요. 네, 복순이 일단 굉장히 심한 황달이 있었고 총담관이라는 곳이 막혔다고 생각된다라는 게 이제 그 원래 치료받던 병원에서 내리신 진단이었습니다. 그 치료 과정에 장기간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게 되면서 수술 부위도 잘 유합이 되질 않고, 그리고 등에 있는 피부염 부위도 유합이 잘 되지 않는, 한 달째 잘 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상처가 난 곳들이 붓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거는 스테로이드라는 약 때문일 수도 있고 황달이 심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황달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하고 유합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하고, 그리고 식욕은 있지만 체중이 계속 빠지고 있다. 그리고 보호자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11살이니까 10년간 살아왔던 어떤 루틴을 알고 계실 텐데 분명히 이건 굉장히 쇠약해지고 있고 지금 눈빛은 또렷하지만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걸 느끼시게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병원에서 보기에는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가려움증도 역시 황달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려움증이 생기고 있고, 복순이는 그러니까 네칼라를 풀기만 해도 계속 어딘가를 물어뜯고 빨고 하는 상태죠. 개들의 해부학 구조는 아닌데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는데 담즙을 통해서 빌리루빈이라는 화합물이 배출이 됩니다. 빌리루빈은 몸에서 하는 역할도 있고 배설되는 역할도 있고 다시 흡수해서 다시 쓰는 이게 순환을 돌게 되는데, 몸에 쌓이게 되면 독성이 있는 게 확실해요. 네, 그래서 이때 부르는 이름이 황달입니다. 왜냐하면 빌리루빈이 노란색을 만들기 때문에, 노란색의 색소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져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가는 길이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색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색깔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빌리루빈입니다. 그래서 이 배출된 빌리루빈은 다시 또 밑에 있는 장에서 흡수돼서 또 간으로 보내고 이걸 계속 활용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담즙이라고 하는 곳은 간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길이에요. 이 길이 십이지장으로 배설이 돼야 되는 거죠. 황달이 생기는 이유를 보자면, 황달은 이제 혈중에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이제 색소를 포함한 그 화합물이 올라갔기 때문이고, 원래는 피 속에서 계속 머물지 말고 계속 버리고 재흡수를 하면서 일정 농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더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서 높게 올라가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일단 노랗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황달이 생기게 되면 전신적인 컨디션이 정상일 수가 없죠. 간이 하는 일에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황달이 생겼을 때는 식욕이 떨어지거나 활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알아채실 수가 있습니다. 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어요. 전은 너무 많은 빌리루빈이 간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대사를 다 못한다. 이게 전간성이고, 그리고 간성은 간에서 원래 빌리루빈으로 만들어서 이걸 밖으로 내보내는데,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물질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면 이게 혈중에 계속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생기는 게 간성이고, 이거는 간세포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일 거고요. 후간성은 빌리루빈까지 잘 만들었는데 간세포들은 모두 다 같은 일을 하고 여기다가 버리게 되는데 모여서 나가는 길, 지금 빨간색으로 된 길 중에 어딘가가 막히게 되면, 그러면 이 나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혈중의 빌리루빈이 계속 높아지게 되는 거죠.
복순이의 문제는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운이 없게도 12지장으로 나가는 부분이 메이저 파필라, 큰 유두, 12지장 유두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좁아진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수의학에서 정확히 이 치료법이 제일 좋다고 밝혀진 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복순이의 문제는 간성도 있고 후간성도 있었는데 간성은 약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후간성은 구조적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다 있지만 이걸 해결을 못하면 결국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죠. 초음파로 본 여기 12지장인데 총담관입니다. 원래 여기가 1cm인데요. 총담관 직경이 1cm가 조금 넘어가죠. 복순이 정도 체구에서 보통 정상적인 총담관은 한 5mm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순이가 이날 밥을 먹은 상태였는데 밥을 먹고 측정을 했다면 대부분 거의 측정이 되지 않아요. 완전히 다친 상태여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왜 막혔는지 보자면 12지장으로 여기 있는 총담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가 좁아서 여기까지는 크게 확장이 돼 있고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져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디가 좁아졌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크게 확장되어서 딱 좁아지는 구간이 아마 제일 좁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한 달 전에 수술을 해서 이미 담낭을 제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 안의 상태가 굉장히 수술하기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위는 수술을 했을 때 좀 깊기 때문에 많은 분리를 해야 되고 다른 장기들을 많이 견인을 당겨내면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수술하고 나서 다시 그 부위에 접근할 때는 대부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12지장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근데 여기 복벽하고 완전히 붙었죠, 이 구간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부위를 전부 다 분리해내야만 12지장이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뜻은 이제 복순이한테 좀 더 상처를 입혀야 된다는 뜻이에요. 피부로 얘기하자면 흉터가 다 생겨서 붙었는데 거기를 다시 절개해서 연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는 안 붙어 있는 기관이지만 그래서 복순이가 좀 위기를 겪었죠. 이것 때문에 수술하고 다음 날에 알부민 수혈을 하고 혈장을 수혈하고 잠깐 뭐 혈압이 떨어져서 승합제라는 약들을 쓰고 하는 이런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복순이가 역시 한국계라서 잘 이겨내줬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이 좋아진 거죠, 완전히. 좋아지고 있어 보여요. 어제보다 더 얼굴 들고 빛이 다른데? 지금 황달이 심하고 혈액 검사에서 어떤지 좀 봐야겠네요. 몸이 막 붓기 시작하고요. 몸이 붓기 시작한다는 건 이제 액체, 물이 저류된다는 뜻이라 오줌이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폐나 뇌 쪽이 부으면 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호흡곤란이나 경련이나 이렇게 생명을 당장 이렇게 큰 위기가 생기는 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이제 외과에서 보는 이제 수술 관련된 케어를 하는 걸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중환자 관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필요하고 김현주 원장님이 봐주셨죠. 그래서 그때 담도 스텐트 수술하고 아기가 갑자기 혈압도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안 좋아져가지고 외과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내과적인 의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갑자기 의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컨디션 떨어지면 소변 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서 검사를 해봤더니 단백질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고 빈혈도 오고 있고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기가 좀 많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요인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기의 포커스를 맞춰서 위장관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위운동 촉진제나 이런 치료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알부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알부민을 주면서 혈당을 공급해 주니까 아기가 갑자기 의식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기가 안 좋은 여러 가지 치료들을 내과적으로 좀 도움을 줬더니 갑자기 컨디션이 좀 돌아오길래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위험한 이 시기를 아까 말씀드린 혈장과 뭐 알부민 수혈과 그리고 뭐 항생제도 더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면서 그 시기를 다행히 잘 넘겼습니다. 김현주 원장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복순이에게도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12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12지장이고 여기 12지장을 요만큼 열었어요. 이 속에 보이는 게 스텐트입니다. 이 부분. 네, 스텐트가 12지장 아까 총담관을 통해서 진입이 돼서 여기를 크게 벌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 메쉬, 이게 파란색 이게 나이티놀이라고 하는 합금으로 된 금속으로 된 스텐트가 장착이 되어서 여기를 크게 벌려 놓으면 작아지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스텐트가 금속으로 된 스텐트가 있고 이렇게 그 메쉬로 된 금속으로 된 이렇게 빨대죠. 펴지는 빨대처럼 생긴 이렇게 금속 스텐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스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그테일, 돼지꼬리라고 부르는데, 이 스텐트의 최대 장점은 이렇게 생긴 빨대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막힌 구간이 여기에 위치하도록 다는 건데, 최대 장점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쉽게 들어간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내강이 좁으니까 잘 막힌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 금속 스텐트는 장점이 뭐냐면 내강이 넓기 때문에 잘 안 막힌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면 달기가 어렵다. 이제 수술을 하고 한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안타깝게도 다시 막혔습니다. 스텐트가 보이고 그 주변으로 총담관이 또 커진 게 보이죠. 막힌 거예요, 다시. 이 금속 스텐트의 특징인데 잘 막히지 않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혔어요.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이기는 했지만 지금 기다리는 게 과연 유리하겠느냐, 아니면 뭔가 약을 주고 다시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주고 기다리는 게 유리하겠냐일 때를 봤을 때 예전에 그 경과들을 본 거죠. 스테로이드로 잘 해결이 안 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계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가서 직접 뚫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12지장으로 내시경이 들어갑니다. 내시경이 들어가면 저기 스텐트가 보이죠. 여기가 담도가 나오는, 12지장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 있는 여기가 12지장이고요. 여기 12지장의 육모들이 보이고, 여기 뭐 음식물들과 찌꺼기들이 보이는데, 주 문제가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밖에 있는 곳이라 그냥 스텐트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 이 내시경이 스텐트 속으로 직접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게 뭐냐면 실제 간 안에 있는 담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까지 확인할 일이 별로 없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찌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내시경이 들어가서 내시경 앞에 있는 이제 채널을 통해서 다량의 세척액이 들어가고, 옆을 통해서 이제 그 액체들이 밖으로 나가는 건데, 계속 다량의 물을 넣고 세척을 할 때 세척을 계속해도 찌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찌꺼기가 한 달의 기간 동안 계속 쌓여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스텐트의 장점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막힌 거예요. 복순이가 가지고 있는 두 질환 중에 하나, 간에서 빌리루빈을 잘 좀 배출을 못하는 문제 1번, 그리고 간 뒤에 총담관에서 그 담즙이 배출이 잘 안 되는 문제 2번 중에 2번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 안에 있는 담도에는 아직도 이렇게 슬러지하고 확장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거는 간 내의 문제예요. 12지장에 있는 그 총담관까지 가기도 전에 안에서 많은 찌꺼기들이 생기면서 안에서부터 막히고 있는 문제는, 이거는 다른 간염입니다. 면역 매개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때는 면역을 조절하는 약들을 써서 마치 아토피처럼, 류마티스처럼 면역을 조절하는 약들을 써야지 이게 개선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순이가 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좀 힘들었고, 한 가지 문제는 약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이건 수술이 필요하고 특별한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했던 기구가 바로 이거죠. 스텐트. 네,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늘게 담도가 보입니다. 원래는 공기가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크게 넓혀놨고 안에 염증도 있는 상황이고 12지장하고 개통이 서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그 담도가 조금 눈에 보이게 되죠. 남은 문제는 이제 만성 간담도염인데, 간담도염은 이제 기존에는 스테로이드로 조절을 하다가 수술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끊은 상태에서 수술을 했고, 수술이 끝난 뒤에부터는 다시 만성 간담도염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자주 가서 체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셨고, 자기한테 맞는 면역 조절제를 찾아서 장기간 좀 먹으면 분명히 개선된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헷갈려서. 아무 문제 없다. 아직 실밥은 못 푼다. 아유, 김현주 선생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드디어 가네요. 다행입니다. 잘 위기를 넘겨가지고 집에 가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가 복근 차고 장하는 중이고 얼굴이 떨어지고 우리만 나올 때 잘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복순이는 퇴원한 지가 한 2주 정도 됐는데 잘 지내고 있다. 오늘 여쭤보는 날인데 그저께 이미 답을 먼저 주셔서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복순이가 약간 하얗게 되어서 노랬던 복순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복순이는 이제 한국개라고 나와 있는 복실이 같은 이런 친구들이 겁이 많고 저희를 많이 무는데, 복순이는 굉장히 저희를 잘 따라줬습니다.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것 같고요. 복순이가 잘 지내고 있고 한 달도 없고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면 만날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또 복잡한 마음을 안 왔으면 좋겠는데 봤으면 좋겠다, 이런 복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순이는 어쨌거나 그래도 병원에 다시 안 왔으면 좋겠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지금까지 보호자님들한테 엄청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종의 평균을 떠나서 굉장히 사람을 믿는 성격이 된 것 같아요. 다시 또 우리 만나서 수술을 하거나 특히 나랑 만났으면 좋겠다. 먼발치에서만 보고 싶다. 복순이 안녕.